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 이제 중앙은행이 스테블라이제이션 팔러시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커브가 왼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을 했고요. 자, 이제 중앙은행이 원래 MP 커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중앙은행은 실질 이자율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맞추고 있었는데 IS 커브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총수요 측면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가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였고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낮추어서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만일 성공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MP 커브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실질 이자율을 낮춰서 사실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 3%만큼 나타났었을 텐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투자가 회복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실 이제 소비는 이자율에 반응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실에서는 소비가 이자율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다시 GDP 갭은 마이너스 3%에서 0%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매우 성공적으로 금리 정책을 수행을 했다면 그렇다면 GDP 갭은 이제 0%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안정화 정책에 대한 컨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봤듯이 총수요가 죄송합니다.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충격 직후에 그 충격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사실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확 터졌을 때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처음 금통위 회의할 때 인하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그때 이제 의사록이 나중에 그 공개가 되잖아요. 그 회의 결과, 회의 내용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나중에 공개가 되는데 그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에 그 언제죠? 메르스 때 잠깐 동안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었다가 다시 이제 뭐 정상 궤도로 돌아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급격히 침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었어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 사실 우리 3월 달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총수요 충격이 발생을 해서 총수요가 위축될 경우에 그러니까 IS 커브가 이동하는 경우에 과연 얼마나 위축될 것인가를 초기에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금통위 한국은행의 첫 번째 실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평가를 다시금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제가 하는 평가가 뭐 공정한 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뭐 무슨 파이터라고 했었는데 크라이시스 파이터라고 했나요? 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기에 실수를 좀 만회하고 싶은 원래 중앙은행은 크라이시스 파이터예요. 그 뭐 예전에는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그 본연의 임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와서 크라이시스 파이터라고 하면 좀 웃기더라고요. 예. 그럼 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과거의 실수를 좀 만회하고 싶어서 하는 일종의 그 화술인 것 같고요. 여하튼 3월 달에
이런 실수가 있었고 미세 조정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초기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 위기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잘 못했겠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가 얼마나 위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충격 직후에 금리를 몇 퍼센트나 내려야 할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가 매우 매우 나쁜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기준금리를 이제 0.5% 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뒤에 다시 0.25% 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요. 처음에 이제 IS 커브가 안쪽으로 이동할 때 총수요 충격이 발생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큰 충격인지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IS 곡선이 바로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 처음에 관찰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국 경제 상황을 한국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모형이 너무 단순해서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처음에 IS 커브가 이렇게 이동했을 거예요. 처음에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다시 원래 자리로. 충격이 사라지게 되면 장기 수준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고 보니까 그제서야 IS 커브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 확인한 것이죠. 3%, 2점 몇 %까지 떨어졌으니까요.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제서야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의도는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만큼 뭐 처음엔 요 정도, 요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요 정도,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인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로 인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서는 안정화 정책에는 레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인식 시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cognition lag이라고 해서 경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나빠진 다음에 나빠지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인지할 때까지 시차가 걸리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상황이 비교적 인식 시차가 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요 부문에 충격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경기 침체나 혹은 경기 과열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자율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짧게는 뭐 한 2, 3개월, 길게는 뭐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상당한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경기 침체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필립스 커브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시경제를 총수요 측면과 총공급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IS 커브와 MP 커브를 묶어서 우리가 총수요 측면, 총수요 곡선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가 바로 총공급 곡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필립스 곡선은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단기 GDP 갭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 이제 상충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일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장기의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서와 같이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서는 물가 상승률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는 사실 실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명목 변수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에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혹은 경기 변동